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18장 공동의존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먼저 공동의존은 사람에 대한 의존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기분, 행동, 질병이나 행복,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의존이다. 공동의존은 역설적인 의존이다. 공동의존자는 의존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이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강하게 보이지만 무기력하다. 그들은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받고 있고 알코올 중독과 같은 병에 의해 종종 지배를 받는다. 회복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회복이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정신과 감정, 그리고 영혼이 결부된 문제에서 회복하는 일은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느끼는 정상적인 감정과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고자 할 때 경험하는 불편한 고통을 제외한다면 공동의존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은 신나고 즐거운 일이다. 회복은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회복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한다. 회복은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힘을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회복은 좋은 것을 느끼게 하고 평화를 가져온다. 회복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 회복은 우리가 그토록 찾기를 갈망해 왔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 그저 좋은 것으로만 알았던 바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해준다. 회복은 우리 주변 사람에게 그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그리고 회복은 많은 이들이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내야만 했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멈추도록 돕는다. 회복은 신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복잡하지 않다. 회복은 우리 각자가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살아왔거나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회복은 우리 자신에게 헌신하는 일, 즉 자기 자신을 돌보는 새로운 행동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회복은 우리 각자가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살아왔거나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자기 돌봄의 원칙. 분리. 분리란
마음을 쏟아왔던 사람으로부터 그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엉켜버린 관계 때문에 생기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자기 돌봄의 원칙이라고 명명된 제2부의 첫 장의 주제로 무엇을 정할지 고민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많은 주제들이 떠올랐다. 내가 분리를 첫 장의 주제로 선택한 것은 분리가 다른 개념들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자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일은 바로 분리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서는 자신에 대해 그 어떤 일을 진행할 수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보더라도 우리가 분리되기 전까지는 심지어 절대자조차도 우리의 삶을 어찌해 볼 수 없다. 애착. 한 공동의존자가 나는 당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발 주의하세요 라는 충고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가 했던 말이 바로 애착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공동의존자는 사람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애착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애착이란 사람을 좋아하고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보통의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연관되어 있고 때때로 절망적일 정도로 얽혀 있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한다. 애착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가 있다. 사람이나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근심하고 정신이 팔려 있다. 그러한 상태는 우리 정신의 에너지가 애착되어 있다는 증거다. 사람과 주변의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집착하려 들고 통제하려 한다. 그러한 상태는 우리의 정신, 육체, 그리고 감정 에너지가 집착하는 대상에게 향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신의 결단과 의지에서 우러나오는 진정 어린 행동을 하기보다 상황에 반응하는 행동만을 하게 된다. 그러한 상태는 우리의 정신, 감정, 그리고 신체 에너지가 애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주변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한다. 그러한 상태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미 애착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주변 사람에게 돌보는 사람, 구원자, 조장자로 살아간다. 그러한 상태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주변 사람의 욕구에 우리를 확실하게 애착시킨 결과다.
애착으로 인해 문제들이 생겨난다. 어떤 종류든지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연관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을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주변 사람과 그들의 문제에 쏟아부으면 정작 우리의 삶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것은 지나친 걱정과 책임감 뿐이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떠맡으면 주변 사람은 할 일이 없어진다. 주변 사람과 그들의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은 우리를 혹사시키고 다른 사람을 안일하게 만든다. 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힘만 낭비할 뿐이다. 웨인 다이어 박사는 당신의 그릇된 영역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어떤 사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지구와는 전혀 다르게 현실 세계가 작동하는 행성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걱정하고 집착하는 것은 머리를 더 혼란스럽게 엉클어 놓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한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일에 붙들려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분리되고 우리 자신과의 접촉이 차단된다.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잃게 된다.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문제에 집착한다는 것은 자신을 그 대상에 사로잡히게 하는 끔찍한 일이다. 당신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빠져 집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집착하는 대상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해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또한 당신이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는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다. 그 사람의 마음은 강박적인 생각이 만들어낸 끊임없이 돌고 돌아야 하는 경주 트랙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방향을 틀다가 여기저기 부딪히고 쿵쾅거리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다. 당신이 말하는 내용이 그 사람이 집착하고 있는 대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그 사람은 자꾸 그 내용을 그 대상과 연관 지으려고 한다. 그 사람은 때때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때때로
표현을 살짝 바꾸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말을 계속 되풀이하며 이야기한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좀 그만해 라고 말해보지만 헛수고일 뿐이다. 그 사람이 멈추려고 할 때만 멈출 수 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멈춰야 하는 순간에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집착을 형성하며 신경을 건드리는 불쾌한 에너지가 그 사람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문제나 걱정거리가 그 사람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통제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